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 겁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우선,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를 먼저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제를 만들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왼쪽에 접속이라고 하는 판넬이 있죠. 접속이라고 하는 판넬에서 EMP 테이블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EMP 테이블이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워크시트 쪽에 DPT 테이블이 열릴 거예요. 근데 EMP 테이블하고 DPT 테이블이 같이 안 보이죠. 테이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자, 요거 두 개를 더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EMP 테이블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워크시트에 이렇게 EMP 테이블이 열려 있을 때, 좌측 상단에 보시면 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핀 보이세요? 요거 제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 예, 요 핀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 집에 뭐 보드나 이런 데에다가 메모지 해가지고 메모지 뭐 포스트잇이면 접착제가 있으니까 바로 붙겠지만 접착제 없는 그런 메모지 같으면 핀으로 딱 꽂아 놓잖아요. 예, 요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워크시트에다가 핀으로 꽂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핀이 꽂혀 있는 아이콘 모양으로 바뀌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을 열면 어때요? 두 개가 같이 열리죠, 이렇게. 그 옆에 열려요. 그리고 DPT 테이블도 이렇게 핀을 할 수가 있어요. 핀. 요거. 클릭할 때마다 바뀝니다. 핀이 없는 상태, 핀이 있는 상태. 요거 클릭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적당하게 끌면 위치를 잘, 잘 안 되는데. 왼쪽에다 갖다 놓고 싶은데 왼쪽에 갖다 놓는 게 잘 안 되는. 네, 잘 끌면 위치를, 요렇게, 요렇게 판넬을 또 나눠가지고요. 오케스트라 판넬을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또 보실 수도 있으세요. 같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제가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열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다 넣고 싶은데. 자, 들어가. EMP를 왼쪽에다 넣죠. EMP 왼쪽에. 네. 자, 두 개의 테이블을 같이 볼게요.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EMP 테이블을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탭이 여러 개가 있죠. 거기 데이터 탭 열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DPT 테이블에서도요. 똑같이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데이터 탭을 열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한 내용들은 전부 다 한 개의 테이블에서만 하는 거였었어요. 뭐 조건식이 있든 그룹을 묶든 뭐 정렬을 하든 어떤 셀렉트 쿼리든지 간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개의 테이블에서만 검색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가 EMP 테이블을 위주로 작성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EMP 테이블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정보를요,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사번과 이름과 업무와 매니저의 사번, 그죠? 요 매니저의 사번은 설명드렸죠. 요 번호를 7902라고 하는 번호를 EMP NO에 가서 찾으면 포드라고 하는 직원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스미스의 매니저는 포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는 4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여기 7499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앨런의 매니저는 7698이에요. 이 7698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블레이크라고 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앨런을 관리하는 그 위의 관리자, 앨런의 상사가 되겠죠. 앨런의 상사, 관리자는 블레이크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테이블 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서 앨런의 매니저는 블레이크다, 스미스의 매니저는 포드다, 뭐 이런 이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쿼리를 잘 만들면. 그 다음에 입사 날짜 알 수 있고, 급여 알 수 있고,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부서의 번호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테이블 안에서는 스미스가 일하고 있는 부서의 이름이나 스미스가 일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테이블에는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지만, EMP 테이블에 있는 이 2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를, 2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를 DEPT 테이블로 찾아가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 보면, 20번 부서는 리서치 연구 부서이고, 부서가 있는 위치는 달라스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함께 같이 검색할 수 있다면, 검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 부서 번호만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부서 번호만 사실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더 의미가 있는 자료겠죠, 그죠? 부서 번호만이 아니라 부서의 이름이나 아니면 근무하고 있는 도시 이름까지도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밑에 워드라고 하는 직원이 있죠. 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드 몇 번 부서에서 일해요. 워드 30번 부서에서 일해요. 30번 부서를 여기로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면 30번 부서는 세일즈고 시카고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서로 같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나의 출력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쿼리를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인.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은 조인을 하는 문법,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문법, 그리고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용어예요. 용어인데, 어, RDBMS. 이게 뭐의 약자냐면, 우리 R은 relational, DB는 데이터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를 줄여가지고요. R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오라클, MySQL, MSSQL, MariaDB와 같은 것들은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예요.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우리말로 하면 관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관계형.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죠. 네,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뜻이고요. 음.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에요. 그리고 뭐 MySQL, MariaDB, MSSQL 등등등등 여러 가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요. 특징은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쪼개서 테이블을 쪼개서 저장을 해요. 근데 테이블과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테이블과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도록 데이터들을 구성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면 EMP 테이블에서의 DPT-NO와 DEPT 테이블에서 DEPT-NO가 서로 이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MP 테이블에서 20번 하고 찾아가면 부서 이름과 부서 번호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서 30번 이렇게 하면 30번 부서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도시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는 컬럼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테이블이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관계를 갖도록 직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갖도록 테이블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적으로 두 개의 테이블에서 혹은 세 개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우리는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어,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했느냐라고 뭐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왜 만들어졌느냐. 사실, 우리가요, 똑같은 정보를 굳이 부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말고,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EMP 테이블에다가 그냥 컬럼 두 개를 더 넣으면, 이렇게 해서 컬럼 두 개를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컬럼을 컬럼을 이렇게 죄송해요. 선택이, 이렇게 컬럼 잘라가지고요. 컬럼 잘라가지고, 어, 그러니까 두 개의 컬럼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부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과 부서 위치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스미스는 리서치에서 일한다. 리서치는 달라스 부서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마틴은 30번 부서인데 30번 부서는 세일즈 부서고 세일즈 부서는 시카고에 있다. 그다음 뭐 10번은 어카운팅 부서고 어카운팅 부서는 뉴욕에 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하나에다가 다 저장을 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굳이 관계를 맺는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지 말고 EMP 테이블에다가 컬럼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두 개의 테이블 만들 필요도 없고 셀렉트 하는 것도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셀렉트를 해도 충분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음, 부서 이름을 가지고 10번 부서가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부서였었어요. 어카운팅, 회계라는 뜻일 거예요. 회계. 근데 뭐 연말이나 연초가 돼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냥 부서 이름을 어카운팅이 아니라 파이낸스 뭐 비슷한 그런 단어로 파이낸스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일하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부서 이름만 어카운팅에서 파이낸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EMP 테이블에 부서 이름이 같이 있는 경우 EMP 테이블에 부서 이름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카운팅 10번 부서가 전부 어카운팅이었죠. 네. 3명의 직원이 어카운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몇 개를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세 개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은 뭐 14명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물론 뭐 100만 개가 있어도 그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경이 되게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쪼개놓으면, 테이블을 쪼개놓으면, 뭐만 바꿔버리면 돼요. 요거 하나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버리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딱 수정해버리면, 나중에 검색할 때는 요거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를 가지고서 거기서 이름을 가져오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보들만 딱 갖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은 얘를 연결하는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뭔가 데이터에 수정이 생겼을 때, 변경이 필요할 때, 변경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고 관리하기가 용이해진다. 아, 라는 거예요. 음.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때 또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이유 이해되셨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네,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시트를 새로 만들게요. 워크시트 새로 만드실 때는 여기 위쪽에 아이콘 모양 SQL 워크시트 단축키로는 Alt F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접속은 스컷 계정 이용하시고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저장을 하려면 한 글자 이상이 쓰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join이라고 파일 이름을 만들게요. 네, 저장하실 때는 Ctrl S 저장 그리고 폴더 선택하시고요. 저장할 폴더 선택하시고 이름은 저희 SQL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joi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oin 그리고 확장자는 따로 안 쓰셔도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SQL이라고 붙습니다. 그리고 저장. 네, 조인이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어로는 Relational Database 관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죠.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꼭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가지. 네 가지예요. 여기는 이렇게 아니, 큰 1번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인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너 조인, 이너는 안쪽이란 뜻이고 아우터는 바깥쪽이란 뜻이죠. 그래서 번역 안 하고 그냥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는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조인에는 다시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left, outer join, left, outer join, 그 다음에 right, outer join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세 번째, 풀, 아우터, 조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제가 그 괄호를 썼는데, 보통 이너 조인은 그냥 간단하게 조인이라고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인 그러면 이너 조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너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고. 아우터 조인은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레프트 왼쪽의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오른쪽의 아우터 조인과 풀 아우터 조인 전체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나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나 풀 아우터 조인은 전부 다 종류가 아우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우터를 생략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풀 조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인 정확하게는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그러면 정확하게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인데 아우터를 생략해서 한다. 이런 거고요.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 EMP 테이블이 있었고요. EMP 테이블이 있었죠. DEPT 테이블이 있었어요.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EMP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가 있었고, 그죠? DEPT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가 있었어요. 그죠? EMP 테이블에 부서 번호가 몇 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14개인데 14개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거. 10번, 20번, 30번 3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4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있고 근데 DPT 테이블에는 40번이 있어요. 40번 부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40번 부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에서는 5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지만 5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지만 5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너 조인은 뭐냐 하면 이너 조인은 EMP 테이블과 DEP 테이블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공통되는 값들 수학에서는 이거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교집합. 그렇죠? 네.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 이게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 그럼 아우터 조인은 어, 공통되는 거 말고 바깥쪽에 있는 거를 더 검색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EMP가 왼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DEPT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를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을 검색을 하는 거냐면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그리고 5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부서 이름과 부서의 위치, 도시 이름을 알 수가 있지만 50번 부서는 EMP 테이블에만 등장하고 DEPT 테이블에는 등장하지가 않기 때문에 50번 부서의 이름을 찾아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름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자,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말 그대로 오른쪽을 다 검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을 다 검색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과 직원은 없지만 40번 부서의 정보까지 40번 부서의 정보까지를 검색해서 출력을 하겠다. 이게 라이트 조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이너 조인은 공통되는 부분,
레프트 조인은 왼쪽,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풀은 전체란 뜻이잖아요. 전체니까 왼쪽, 오른쪽 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조인이 있고요. 사실은 뭐 카테션 조인이니 뭐 무슨 조인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더 하기도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뭐 다른 종류의 조인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조인은 실무에서 거의 사용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조인은 이렇게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가지만. 자, 그 다음에는 조인의 문법. 조인의 문법인데요. 어,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문법이 있어요. 표준 문법이 있고요. 표준 문법이 있고 오라클 문법이 있어요. 두 개가 좀 달라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표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안세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단체, 표준을 만들어주는 국제 표준 단체 이름인 거고요. 표준에서 정해진 문법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바뀌어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라클을 설치를 했지만 오라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마리아DB, MySQL, 뭐 MS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다.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라클 문법은 오로지 오라클에서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안시는 약간 문장이 조금 길어요. 오라클 문법에 비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익숙해지면 저는 오히려 이 표준 문법이 좀 더 직관적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조금 더 비슷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일상적인 용어와 조금 더 비슷하게, 영어에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표준 문법이고요. 오라클 문법은 장점은 문장이 조금 간단해요. 문장이 조금 간단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 조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라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문법이 좀 길고 복잡해진다. 길고 복잡해진다라는 단점. 대신에 장점은 모든 SQL,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오라클은 장점은 좀 간단하다라고 하는 장점. 단점은 오라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풀 조인에 대한 오라클 문법은 없다. 네,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안시 표준 문법은 안시 표준 문법은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키워드는 대문자로 좀 쓸게요. 주선에서만. select. 그리고 우리는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하겠죠. 선택한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하죠. 그 다음에, from을 쓰겠죠. 어,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테이블 1번이 먼저 나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써주셔야 되냐 하면 조인, 종류, 조인의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조인 이름이라고 할까요? 조인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고요. 조인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조인의 종류를 써주셔야 돼요. 종류. 조인의 종류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 테이블 이름 1번 다음에 이너 조인이라고 쓰든가 left outer join이라고 쓰던가 right outer join이라고 쓰던가
full auto join이라고 쓰던가. 이 네 개의 조인 종류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테이블 이름. 그리고요,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on을 써주시고 조인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조인을 할 거냐라고 하는 조인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안시 문법이에요. 안시 문법이고요. 음. 오라클 문법은 셀렉트까지는 똑같아요. 셀렉트하고서 컬럼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어, from절이 바뀌어요. from에서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그냥 쭉 나열을 해버려요. 테이블을 쭉 나열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조인의 이름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on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쓰지 않아요. on 대신에 뭘 쓰냐면 where를 써요. where. 그리고 where 여기에서 조인 조건을 써줘요. 조인 조건. 뭐 문장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세미콜론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요. select from만 말씀을 드린 건데 select from만 말씀을 드렸는데 select from만 있는 게 아니고요. where, group by, order by,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 필수는 아니니까. 안시 문법에서 필요한 키워드들 정리하면 select, from, 그 다음에 여기 join 이름 들어가요. 그 다음에 on 들어가요. 안시 문법에서는 select, from, join 이름, on. select from, join on이에요. select from, join on. 오라클 방식에서는요. select from where예요. 그래서 오라클 문법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처음에 접근하시기에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select from, where 이 순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오라클 문법이 훨씬 쉬워 보여요. 특히나 이너조인 같으면.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저는 표준 문법이 좀 더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거는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다뤄보고요. 예,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예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문법은. 자, 그러면 실제로요. 실제로 간단하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MP 테이블 먼저 좀 볼게요. 자, 실행하실 때 컨트롤 엔터 하시면 실행이 되죠. 자, EMP 테이블의 전체 내용이에요. 4번 이름, 업무, 매니저 4번, 입사 날짜, 급여, 그다음 수당, 그리고 부서 번호 이렇게 있었죠. 컬럼 이름들 어, 컬럼 이름들만 정리할게요. 우리말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업무가 있었고요. 매니저 4번이 있었죠. 입사 날짜가 있었고요. 급여와 수당과 부서 번호가 이렇게 있었어요. 번호가 있었고, 셀렉트. 이번에는 DPT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DPT 테이블 보시면은요, DPT 테이블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부서 번호가 있고요, 부서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위치, 도시 이름이 있어요. 위치.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테이블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는 조인을 할 거예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해보죠. 그 직원의 이름과 여기 이름은 직원 이름 이렇게 하죠. 직원 이름. 직원 이름과 부서 번호와 그 직원이 일하는 부서 이름을 검색하겠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직원 이름과 부서 번호까지는 직원 이름과 부서 번호까지는요. 무슨 테이블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까지는. 직원 이름, 부서 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EMP 테이블만 있어도 충분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EMP 테이블만 있어도 충분했었죠. 근데 부서 이름을 검색하려고 하니까 EMP 테이블을 가지고서는 부서 이름을 검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DEPT 테이블을 보니까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함께 검색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은 DEPT 테이블이 있으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주면, 합친다라고 하는 게 조인이라는 의미예요. 합쳐주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select,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두 가지로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자, 주석이고요. 첫 번째는 안시, 표준에서 만들어준 문법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컬럼 이름들은 나중에 할게요. 컬럼 이름들은 나중에 하고, from, 첫 번째, 직원 이름과 부서 번호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테이블이 있으면 돼요? EMP 테이블이 있으면 되죠. EMP 테이블. 자, EMP 테이블과 무슨 테이블을 합쳐줘야 부서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DEPT 테이블을 합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뭘 쓴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 뒤에, 테이블 이름 뒤에는 조인의 종류를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너 조인을 할게요. 이너 조인. 이너 조인. 그리고서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쓴다 그랬죠?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쓰고요.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을 쓴다면 뭘 쓴다 그랬어요? 키워드 on, on, on. 자, on 다음에는 조건을 써준다 그랬어요. 조건. 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DPT 테이블에 가서 부서 번호가 서로 같은 거를 찾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서 이름이 그 직원이 일하는 부서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조건은 뭐예요? EMP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DPT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DPTNO는 자, 이렇게 조건식을 쓰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EMP 테이블에 있는 DPTNO를 의미하는 건지 DEPT 테이블에 있는 DEPTNO를 의미하는 건지 두 개가 이름이 서로 같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인에서는 컬럼 이름을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두 개의 테이블 이상을 같이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 컬럼 이름이 EMP 테이블에 있을 수도 있고 DEPT 테이블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해주시는 방법은 앞에다가 테이블 이름 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EMP 테이블 안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EMP 테이블 안에 있는 부서 번호와 DEPT 테이블 점 안에 있는 DEPT 테이블 안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같으면 이게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줄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줄 조건이란 말이에요. EMP 테이블에서 이너 조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통된 값들을 찾는데 누구랑 DEPT 테이블이랑 EMP 테이블과 DEPT 테이블을 조인을 하면서 on 조건은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가 DEPT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같아야 된다. 이게 조건식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셀렉트에서는 뭘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쓰면 되죠. 직원 이름은 무슨 테이블에 있어요? EMP 테이블 안에 이 name이라고 있죠.
부서 번호는요? 부서 번호는 EMP에도 있고 DEPT에도 있기 때문에 emp.deptno라고 쓰셔도 되고 dept.deptno라고 쓰셔도 돼요. 그거는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DEPT 테이블만 가지고 있어요. dname이라고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죠. 14명의 직원이 다 있습니다. 스미스 20번 부서인데 리서치 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은 앨런은 30번 부서 세일즈. 3번 워드도 30번 부서 세일즈. 존슨 20번 부서니까 리서치고요. 그 다음에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클라크는 어카운팅 부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 조인입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조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먼저 드렸고요. 조인 기본적인 설명만 먼저 드렸고 두 가지 문법 중에서 표준 문법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라클 문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조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